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5편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이인숙 부장이고요. 저는 홍승환 과장입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두 주를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4월이 옵니다. 네. 홍 과장님, 네. 과장님께 4월은 어떤 계절이에요? 저는 벚꽃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뜻한 봄, 아름다운 벚꽃. 네. 너무 좋네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T.S. 엘리엇 시인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잔인한 달이요. 네. 예, 3월에 변동성 있는 매크로장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 시인의 구절은 언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그리고 봄비가 뿌리를 깨운다라는 희망과 아름다운 그 계절에 4월이 너무 희망을 줘서 잔인하다라는 역설적 의미였어요. 과연 저희의 네. 그린라이트 종목들이 고객들에게 희망을 드렸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2주 전 박정배 부장님과 임주혁 상무님이 소개해줬던 이제 섹터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LFP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네, LNF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은 그날이 3월 17일이었는데 네. 장대 음봉으로 이제 네. 마감을 했거든요. 매우 잔인하게 떨어졌던 그렇죠. 네. 예, 그날 맞게 되시고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4월이 오는 네. 날에 멘트를 하게 되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LNF를 주가를 보시면 이 LFP 배터리를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이 생산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라는 이슈에서 사실 가장 핫한 2차 전지 종목들이 네. 지금 너무 뜨겁죠, 시장에서. 그렇죠. 네.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였고요. 네. LNF는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좀 주목을 하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되면 LNF의 양극재 수주가 돋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좋았죠. 뛰었어요. 예. 네. 근데 최근에는 점프업까지 네. 했었어요. 그 IRA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얘기가 되면서 양극재를 부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광물, 원자재로 보면서 그 우방국들에서 생산을 해도 좋다라는 소식이, 그러니까 자본이 좀 작은 LNF의 약점으로 되었었던 부분이 해결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완전 퀀텀 점프로 올려준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박수! 네. 네. 그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그때 애플 향으로 이제 OLED를 채택한다라고 해서 네.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삼성 SDS에서 OLED 투자, 8세대 네.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해서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홍 과장님, 애플의 OLED 투자는 사실 초부터 얘기가 됐었던 그렇죠. 걸로 알고 얘기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게 사실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또 공교롭게 삼성 SDS에서 OLED를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네. 뉴스에 네. 조금 수혜를 봤던 효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들이 진짜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네요. 네. 자, 4편 네. 그 임센터장님과 그리고 박정배 부장님 박수. 저희가 가져온 우리 홍 섹터와 과장님의, 그리고 종목들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화두가 네. AI와 로봇이었어요. 예, 네. 1분기 때.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섹터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가장 핫한 섹터를 네.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섹터를 이제 설정해 보았고요. 여기 뉴스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올 1월 초에. 그렇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올 1월 초였어요. 그렇죠. 네. 네. 1월 3일 이때 첫날 양봉이 터질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주가를 그때 보면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죠. 2월에 네,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제 MWC에서 이제 로봇을 강아지 한 마리를 네, 데리고 강아지 한 나왔는데 마리를 데리고 강아지가 나와서. 아니야. 그렇죠. 네, 로봇입니다. 네. 이름이 비전 60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전 60입니다. 삼성의 로봇 사업의 보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시장에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시가가 거의 37,600원이었는데 지금 13만 원이 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네. 그런데 기업을 한번 보도록 네. 하죠. 우리 매출하고 뜯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네, 시총이 시가총 얼마인가요? 한 2조 6천억 네. 가까이 되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와, 때. 2조 6천억이라. 네. 그러면 한 매출은 매출은 이제 네.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네. 136억 매출하는 회사가 2조 6천억의 가치만큼 지금 핫한 종목이 로봇 산업입니다. 그러면 네. 그 로봇에 들어가는 뭐 회사들, 감속기 만드는 회사도 그렇죠. 유명한 회사가 네네. 있죠? 예, 대장주. 대장주, 네. SBB 테크. 같은 차트인가요? 네. 네. 같은 차트 같은데? 속에 네. 들어간 감속기 자체도 뭐 쇼티지가 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이 감속기는 하모닉 감속기라는 네, 맞습니다. 제품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일본 회사에서 맞아요. 만들었었던 네네.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산화. SBB 테크가 국산화했었던. 그래서 이 회사도 1월 주가를 보면 15,000원대였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73,000원. 네. 우와. 네. 네. 기업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이 시총이 회사의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4,742억. 오늘 종가 기준으로 4,742억의 가치를 받고 있는 네. 기업 가치 밸류를 그렇죠. 받고 있는 회사가 시총을 받고 있는 회사의 매출액은 75억 더 심각하네요. 매출액도 네. 작지만 영업이익이 네. 적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큼 로봇은 이제 일상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빕스 프리미어 매장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국수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서빙은 다 이제 접시를 가져가는 거는 로봇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빙 예. 로봇들. 네. 정말 일상화되니까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작아도 일단 시총을 2조 정도 줄 정도로 시장이 바뀌는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린라이트를 켤 종목은 바로 포메탈입니다. 포메탈이요? 네. 약간 좀 생소할 수. 포메탈? 예. 아, 포메탈. 메탈을 위하여. 네, 그렇죠. 포메탈. 네, 맞습니다. 아, 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들, 이제 주요 제품들. 아, 정밀 기계 부품 회사네요. 포메탈이. 그래서 보면은 네네네. 이제 아래에서 보면은 농업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방위산업, 로봇 폭력에 걸쳐서 이제 안 수급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네.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네. 있는 회사예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볼 것은 이제 네. 로봇이랑 이제 풍력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주요 제품들이고요. 쉽지 않은데. 네, 여기서 나오는 예. 매출이 한 17% 정도 됩니다. 사실 네네.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 방금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BB 테크에 뒤지지 않는 그래도 실적을 내고 있고요. 네. 그러네요. 이 회사는 꾸준히 네. 아무래도 정밀 그렇죠. 부품, 네네. 기계 부품 회사니까 예, 실적은 꾸준한데 뭔가 성장성이 붙지는 지금까지 않았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부각을 지금, 많이 예, 못 받았는데 로봇 부품에서 어느 그렇죠. 쪽을 보는 회사일까요? 아까 테크. 감속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RV 감속기를 만드는 나부데스코라는 회사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 17%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뭐 그 회사로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주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촬영 들어오기 전에 이제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조금 알려진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된 테마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네. 킨텍스에서 또다시 고스트 로보틱스의 그 4족 보행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스케줄 매매라는 걸 또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제 오를 수 기대감으로 있다. 한번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총이랑 한번 볼까요? 정말 가벼워요. 네. 아. 469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속기를 국산한 SBB 테크가 4,700
아까 4,600억? 4,700억 정도 예. 맞습니다. 매출은 뭐 이 회사가 더 훨씬 더 많은 지금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로봇 관련 감속기에서 일본이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쪽에 납품을 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관심 있게 봐도 보는 될것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도 이제 굉장히 핫한 종목이라고 네, 그래서 하던데 제가 반가워했어요. 네. 어떤 제가- 종목인가요? 왜냐하면 고스트 로보틱스 얘기하셔서 아, 반가워했어요. 네. 기대가 저도 됩니다. 작고 가벼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종목은 대성 하이텍입니다. 대성 하이텍은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죠. 네, 1년이 안 됐고요. 상장했을 때 기관 경쟁률도 거의 1900대 1 정도 인기 예, 많았네요. 관심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아까 말씀하신 정밀 기계부품 회사이고요. 네네. 그 회사에서는 이제 상장가는 9,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6,000원까지 올랐다가 그 네네. 사이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안 좋았는데 최근에 다시 로봇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AI 같은 혁신 관련한 그러한 그 주제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작고 가벼운 공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보면요. 회사에 대한 이렇게 아주 친절한 서비스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스위스턴 자동 선반을 만드는 회사고요. 정밀 부품, 당연히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스위스턴 자동 선반은 거기 5번째 단락에 일본 노무라 VTC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본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를 해서 무인화로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가 어디에 쓰이냐? 그 두 번째 보면 의료 임플란트를 만들어요. 이 장비가 그냥 24시간 돌아가면서 임플란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장비고, 두 번째 정밀 부품은 회사 제가 IR 할 때 CEO의 IR 발표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25개국 75개 부품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70%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방산 수소차 샤프트예요. 그리고 옆에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코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컴팩트 머시닝 센터, 이게 바로 그 배터리 관련한 장비로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터리 3사의 공이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어떤 정밀 부품을 준비하고 있냐? MSO 코일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핫하잖아요. 폴더블에 그렇죠. 들어가는 힌지, 그다음에 수소차 샤프트 쪽을 개발하고 있고, 방산의 탱크나 이런 데 들어가는 당연히 정밀 기계 부품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스라엘사와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게 이 회사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제 그린라이트를 왜 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정밀 부품 사업의 고부가 가치 제품 덕분에 OPM이 20에서 3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아까 밸류에이션이 1,500억 정도로 봤는데, 그냥 일반 기계에 관련해서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9%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성장이 붙는다면 OPM 마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방산, 우주항공,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봇 부품도 가능하신지 홍 과장님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네. 여기서는 네.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네, 홍 그렇죠. 과장님의 가장 핫한 통신으로 네.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은 많아요. 뭐 고스트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제 현대랑 협업하고 있는 로봇 업체죠. 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 그쪽 업체들과 이제 태핑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 물량을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는 도는데,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네. 없고, 하지만 외국계 대형 로봇사와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회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장은 또 네. 이런 불확실한 걸 또 재료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저희 네네. 고객들이 뭐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그렇죠. 그냥 막연히 막연히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70억 매출에 뭐 2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가이드를 드려볼까요? 네. 대성 하나를 한번 하이텍을 보게 보겠습니다. 되면 수총은 지금 1,500억 네, 정도 1,500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연간으로 매출액을 연간으로 보면 크게 상승률은 없어요. 이런 정밀 부품 회사들이 제조업이 이제 크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꾸준하다라고 네, 그렇죠. 가정했을 네네. 때 영업이익은 지금 10% 이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관련한 우리가 뭐 이익률을 이 회사에서 얘기한 30%는 보지 않고 한 15% 정도 보고 네네. 그 다음에 매출액을 지금 이 22년 정도로 고정했을 때 네네. 한 1,300억에 15%면 한 195억 네네네. 정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네. 밸류를 한 15배 정도 준다고 했을 15배. 때는 네. 지금 1,500억인데 한 네. 4,000억 정도? 4천억.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네. 뭐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꿈을 꿔볼 수 있지만 예,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얼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11,830원. 네. 9,000원일 때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그 로봇 관련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예, 있네요. 예. 네네. 이거는 아마 CEO가 공모 그 설명을 시작하면서 회사의 비전이나 나왔었던 내용이 지금 이제 매번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검증하면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로봇으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 아직 시장에서 조금 시총이 가볍고 그리고 고객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밸류체인은 정밀 기계 부품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에 그린라이트 종목을 2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터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섹터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3일간 산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매크로의 불확실성에 4월의 장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이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에서 1분기가 끝나고 나서의 가장 시점은 사실은 뭐 매출액 100억에 2조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사를 잘하고 있는 기업, 매크로가 불확실을 할 때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1분기에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호실적을 내는 기업을 좀 찾아보자. 그렇죠. 라는 네. 그러한 주제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현대차 자. 관련된 기사네요. 네. 야, 현대차가 이게 웬일입니까? 상장사 1분기 실적 중에 1등을 했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예. 또 자동차네요. 한국의 현대차, 예, 글로벌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도 1분기 어닝 시즌에 깜짝 실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전방이 이렇게 좋구나. 전방이 이렇게 좋으면 후방의 밸류 체인 중에 테슬라도, 현대차도 이 업종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홍 과장님. 타이어 아닌가요? 와, 네, 맞습니다. 타이어 업종에서는 사실 국내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넥센 타이어 관심 있게 보시자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좋아진 거는 22년에도 차가 뭐 웨이팅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넥센 타이어는 안 좋았어요. 일단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원자재도 올랐죠. 그렇고 네. 선박들도 뭐 많이 묶여 있었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물류비도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넥센 타이어가 매출은 2조 이상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네. 적자 났죠. 그런데 그 적자의 원인이었던 아까 홍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는 고무 가격, 그 다음에 유가 같은 원자재. 작년 7월 이후 어떻게 됐죠?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물류비. 물류비도 이제 피크아웃을 치고 다시 네. 원상태로 내려온 상태죠. 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2020년 7월에 1000포인트였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거의 22년도에 5000포인트대까지 올랐죠. 그리고 최근 3월에 다시 1000포인트. 네. 때까지 안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넥센 타이어는 친절하게 물류비를 따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사업 보고서 22년 거 어떻게 딱 띄워놓으셨네요. 네, 2조 5,970억.
개 매출에 물류 원가가 76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2년이니까 19년 한번 보면 아까 1000포인트 때 472억. 그러면 요 차이만 해도 다시 원복이 된다고 할 때 넥센 타이어의 영업 단기 순이익이 얼마 적자였죠? 마이너스 275억 적자네요. 예. 네네. 그거 이상 되겠는데요. 물류비만 그대로 돌아가도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매출은 20년, 21년, 22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1분기 기대해도 좋을까요? 당연히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어 회사 다니세요? 예, 애널리스트들의 프리뷰 보고서가 엊그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믿어달라. 네.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제목 잘 뽑았네요. 네, 또 제목 또 하나 볼까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나. 이거는 뭐 지금 넥센 타이어의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데요. 우리 컨센서스도 한번 아까 기업 분석에서 보도록 하죠. 23년도 영업이익이 1631억. 으로 애널리스트 예측했고요. 네. 그 22년 대비 흑자 전환이네요. 네. 거의 2,000억 여러분 가까이 1분기 실적 호전주 무건 수행으로 그렇죠. 찾았습니다. 네. 사실 네. 아까 처음 말씀해주신 뭐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나 뭐 SBB테크나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종목인데 네. 이제 사실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투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좋아지는 1분기의 그 소중한 실적 호전 기업을 찾아보자. 라는 거였고 분기도 한번 보시죠. 네. 네, 분기 예측치도 277억으로 예측돼 있고 작년 3분기에는 429 적자를 적자였네요. 기록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같은 이 넥센 타이어라는 종목을 보면서 같은 업종을 보다가 금호 타이어에서 굉장히 금호 타이어요. 저희가 관심 종목은 넥센 타이어를 꼽았고요. 왜냐하면 금호 타이어는 이제 예전에 그 채권자들이 지금 채권은행으로 주주들로 있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를 저희 관심 종목으로 볼 수는 없었는데 추총이 끝났기 때문에 22년 감사 보고서와 가끔은 23년도에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벌 것 같아요 라는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근데 금호 타이어에서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호 타이어 감사 보고서 보시면 매출액 한번 과장님 얼마인지 3조 5천억. 네, 3조 5천억 벌었죠? 네. 네네. 근데 올해는 네. 4조 2천억이었네요. 네. 4조 2,700억. 크게 다르지 않은 타이어 업종이라고 같은 업종이라고 볼 때 일단 타이어 업종은 앞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전기차의 성장으로 전망이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5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공교롭게 제가 부장님과 3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3월 말 마무리를 같이 하게 되었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종목 준비할 테니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기대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